계절의 변화 속 철학의 시선, 그 발췌물을 토대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날씨가 바뀐다 이런 걸 넘어서 이 사계절의 순환 속에 숨겨진 어떤 삶의 지혜랄까요? 그런 철학적 의미를 같이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크게 두 가지 시선을 제시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계절에 대한 좀 일반적인 철학적 성찰, 그리고 또 하나는 동양, 특히 그 주역, 주의역이라는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점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계절이라는 익숙한 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계절에 적응한다는 게 그냥 옷 바꿔 입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 삶의 태도 자체를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네요. 먼저 각 계절이 우리한테 뭘 속삭이는지 그 철학적 메시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봄 이야기부터 해보죠. 생성과 희망의 계절이라고요. 네, 봄은 정말 모든 것이 깨어나는 시기죠. 자료에서도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은 유전한다. 그러니까 모든 건 흐르고 변한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막 돋아나는 모습 그 자체가 사실 강력한 메시지죠. 끝난 것 같았던 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바로 그 가능성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가능성. 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시작이다. 이걸 넘어서 잠재력의 발현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믿고 깨우라. 이런 자연의 격려 같달까요? 아, 그냥 새 출발. 이게 아니라 내 안의 잠재력을 깨워라. 약간 이런 능동적인 메시지군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그 희망과 가능성을 안고 맞이하는 여름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충만과 열정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에너지가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여름은 그야말로 생명력이 막 폭발하는 시기죠.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활동도 엄청 왕성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좀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요.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아, 중용이요. 네, 여름의 지혜라는 게 단순히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넘치는 에너지 속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냥 막 뜨겁게 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그 가장 활발할 때 오히려 이게 넘치거나 모자라진 않는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군요. 하마터면 여름이니까 무조건 달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가장 뜨거울 때 오히려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여름의 그 충만함은 자칫하면 방만함이나 소진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지혜, 그러니까 조화 속의 번영, 이게 여름의 핵심 교훈이 되는 겁니다. 힘을 펼치되 그 힘에 너무 취하지 않는 그런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 뜨거운 열정의 시기가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수확과 성찰의 계절,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풍요로움도 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함도 느껴지는 시기인데 자료에서는 이걸 스토아 철학하고 연결하더군요. 저물어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인데 이게 가을의 분위기랑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화려했던 여름의 기운이 이제 쓰러지고 그 자연의 순리 앞에서 좀 겸허해지는 시기. 네, 그런 거죠. 그럼 가을의 지혜는 단순히 거두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걸 배우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걸까요? 그 스토아 철학처럼요? 정확합니다. 수학은 지난 노력의 결과니까 감사히 받아들이되 동시에 그 떨어지는 낙엽처럼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할 것들 있잖아요. 불필요한 집착이라던가 후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가을인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했고 무엇은 이제 좀 정리해야 할지 이걸 분별하는 내면 작업의 시기랄까요?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 아, 정말 가을에 딱 어울리는 지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계절, 겨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한 쉼과 내면의 계절이라고 하죠. 자료에서는 동양의 무의, 사상을 언급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겨울은 겉으로 보기엔 활동이 딱 멈추고 모든 것이 움츠러든 시기죠. 그래서 무의,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움의 철학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무의가 단순한 게으름이나 정체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봄을 위한 아주 깊은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준비 과정이요?
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이렇게 응축하고 있듯이 겨울은 외부 활동을 줄이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멈춤이 실제로는 내면의 활발한 준비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겨울잠 자는 곰처럼 에너지를 비축하는 걸까요? 복잡한 바깥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좀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겨울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줄어들어야 내면의 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요. 멈춤으로써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다음 주기의 생명력을 잉태하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 이게 바로 겨울이 주는 무의의 역설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리해보면 봄은 가능성을 믿고 시작하는 법을, 여름은 넘치는 에너지 속에서 균형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가을은 얻은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또 내려놓는 법을, 겨울은 멈춤 속에서 내면을 다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셈이네요.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국면마다 필요한 지혜를 자연히 몸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의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어쩌면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 동양 철학, 특히 주역, 주의의 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주역에서는 계절 변화를 그냥 자연현상, 이걸 넘어서 우주와 인간 삶의 어떤 근본 원리, 즉 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본다고 하죠. 아까 이야기 나눈 그런 철학적 성찰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가 느껴져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역에서 계절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깊고 또 방대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리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자면요. 첫째는 역시 음양의 순환입니다. 음양, 네, 주역의 출기본에서는 모든 변화를 음이라는 양 플러스 이러는 이 두 가지 상반되면서도 또 서로 보완적인 기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음양이 서로 막 밀고 당기면서 리듬을 만들어내는데 사계절이야말로 이 음양의 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무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과 양의 춤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각 계절이 어떻게 음양과 연결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겨울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 태응입니다. 모든 것이 수축되고 저장되는 때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그 깊은 속에서 양의 기운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걸 소양이라고 하고요. 만물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아, 소양. 여름은 이제 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해서 태양. 모든 것이 활짝 펴고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왕성했던 양의 기운이 점차 수그러들고 음의 기운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소임, 결실을 맺고 수렴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계절은 음과 양이 서로 교대하면서 만들어내는 우주의 거대한 호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계절 변화를 음과 양이라는 두 에너지의 리듬으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생장, 염장이라는 네 단계의 질서입니다. 이건 주역뿐만 아니라 동양의 전통 의학이나 농경 문화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인데요. 그 계절의 순환 과정을 네 글자로 딱 요약한 겁니다. 생, 장, 염, 장. 한자어라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풀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자 뜻을 풀면 이해가 쉽습니다. 봄, 춘은 생, 즉 생명이 태어나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생, 여름, 한은 장,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듯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단계고요. 장, 가을은 염, 열매를 거두어 모으고 기운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염, 마지막으로 겨울은 장, 씨앗을 감추듯이 에너지를 깊이 저장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휴식의 단계죠. 장. 아, 생장, 염장. 태어나고 자라고 거두고 저장하고. 이렇게 보니까 각 계절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마치 모든 일의 자연스러운 주기 같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역에서는 이 생장, 염장이 단순히 농사짓는 주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인간의 삶, 유년기 생, 청년기 장, 중장년기 렴, 노년기 장처럼 생의 주기에도 적용되고
사회나 문명의 흥망성쇠,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을 구상하는 과정까지도 거의 모든 변화의 과정에 이 생장염장의 리듬이 깃들여 있다고 본 거죠. 아주 우주적인 패턴으로 이해한 겁니다. 우주적인 패턴이라니.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럼 이 생장염장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 걸까요? 이 질서를 이해하면 변화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역의 역이라는 글자 자체에도 그 힌트가 있는데요. 역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변역,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요. 변역. 네. 둘째는 불역. 그렇게 변하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근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봄 다음엔 여름이 오고 생 다음엔 장이 오는 이 생장염장의 순서 같은 거.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아, 불역. 그렇군요. 마지막은 간이인데요. 이 우주의 법칙이 사실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기 쉽다는 뜻입니다. 변하는 것, 변역. 그 속에 변하지 않는 법칙, 불역. 그리고 그 법칙의 단순함, 간이. 이걸 계절 변화가 다 보여준다는 거군요. 와,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절 변화는 주역에서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그 안에 영원한 도를 품고 있는 불력,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를 때 삶이 조화로워지는 간이, 그런 심오한 가르침을 주는 거울로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생장염장의 리듬을 인간의 어떤 도덕적 수양이나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에도 적용했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동양사상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발상입니다. 각 계절, 즉 생장, 염장의 단계마다 필요한 덕목이나 사회적 활동을 연결시킨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봄의 기운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때이니까 사회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미래를 계획하며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시기다. 이는 어짐과 사랑, 즉 인의 덕과 연결된다고 봤어요. 아, 봄인. 네. 여름의 그 왕성한 성장 에너지는 계획한 일을 힘차게 추진하고 문화를 막고 피우는 활동에 해당하죠. 이건 사회적 관계와 질서를 아름답게 만드는 예의 덕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고요. 여름은 예. 가을의 결실과 수렴의 기운은 한 해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분배하며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것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세우는 의의 덕을 실천하는 때로 본 거죠. 가을은 의. 마지막으로 겨울은 저장과 휴식의 에너지는 지난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내실을 다지면서 다음 단계를 위한 지혜를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깊은 통찰과 분별력, 즉 지의 덕을 기르는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겨울은 지. 와. 인, 예, 의, 지라는 이 중요한 덕목들이 계절의 순환과 이렇게 딱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도 중요하고 또 사회의 조화로운 운영 모두에 중요하다는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계절의 변화와에 순응하고 그 리듬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주역을 포함한 동양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음양의 역동성, 생장, 염장이라는 우주적 패턴, 또 변화 속의 불변성,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알려주는 그런 깊은 지혜의 창고인 셈이죠. 자, 오늘 계절에 담긴 철학적 시선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봄의 희망, 여름의 균형, 가을의 성찰, 겨울의 깊이처럼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교훈들을 먼저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역이라는 동양의 깊은 지혜를 통해서 계절을 음양의 춤으로 또 생장, 염장이라는 우주적 패턴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탐구해봤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리가 있고 그 자연의 질서가 우리 삶과 사회 운영에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심오한 관점도 만났죠. 그리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관점엔 조금씩 달라도 핵심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 리듬에 우리 삶을 맞춰 나갈 때 더 지혜롭고 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삶을 그냥 시작과 끝만 있는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단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깊어지는 그런 원형의 춤으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순환론적인 관점은 특히 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큰 위안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 같은 침체기나 가을 같은 어떤 상실의 순간도 이게 단순히 끝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리듬 속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각 계절이 우리에게 특정한 과업이나 배움을 제안한다면 봄에는 계획하고 시작하기, 여름에는 활발히 실행하고 성장하기, 가을에는 평가하고 거두기, 겨울에는 쉬면서 성찰하기 같은 것들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이런 자연의 에너지 흐름과 얼마나 의식적으로 맞춰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런 계절적 접근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꾸준히 나아가고 결국에는 더 큰 만족을 얻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계절에 담긴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